혼수로 세탁기만 딸랑 하나 해온 주제의 유세는 임신 3개월인 며느리를 향해 시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 임신한 민서의 뺨을 힘껏 때린 것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딸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본 순간 50년을 순종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시댁의 오만함이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한 어머니의 치밀한 복수, 그리고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통쾌한 반전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 회장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민서야, 그 세탁기 말이다. 아직도 그걸로 빨래하니? 진짜 아직도?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돌아가요. 그래, 세상에. 그걸로도 빨래가 되긴 되네. 장 회장이 옆에 앉은 준호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탁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러게.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 준호는 참 착하다. 형수를 생각해서 그런 말하는 거지. 장 회장이 준호의 손을 다독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놓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밥 먹는 자리잖아요. 뭘 그만해?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장 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궁금한 거면 마음속으로만 궁금해하세요. 민서가 준혁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장 회장이 찬찬히 민서를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친정에서 도움은 못 받나? 요즘 세상에 세탁기 하나 바꿔주지도 못하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알아서 한다고? 뭘로? 장 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이 월급으로? 그 돈으로 언제 세탁기를 사겠니? 어머니, 우리 형편은 우리가 알아서. 준호가 과일을 집어들며 거들었습니다. 형은 참 대단해요. 그런 형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준호야, 말 조심해.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들끼리 싸우지 마라. 준호 말이 틀린 건 아니잖니. 장 회장이 민서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서야, 너도 이해해라. 우리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럼 왜 그러세요? 준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식으로 사니? 우리 집안이 무슨 왕가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민서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저 좀 쉴게요. 어디가? 밥도 안 먹고. 장 회장이 짐짓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서가 방으로 향하자 장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예민하기도 하지.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는 거예요, 어머니.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따라가려 했지만 장 회장이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는 앉아 있어라. 어머니, 민서 좀 어머니. 나도 할 말이 있다. 장 회장이 팔짱을 끼며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희 둘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니? 무슨 뜻이에요?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가져? 키울 생각이나 있어?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장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픽 웃었습니다. 화내지 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해? 뭘로?
너 월급으로? 장 회장이 탁자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이 집이 어머니 집인 건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사이다를 마시며 형을 힐끗 봤습니다. 형,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준호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다. 준혁이 준호를 노려봤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이 집 아들인데요. 왜 끼어들면 안 돼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다. 준호도 할 말이 있지. 그래, 준호야. 너도 한마디 더 해봐. 한 달 후 민서가 가슴 떨리는 소식을 준혁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준혁이 민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당신 몸은 괜찮아? 힘들진 않아? 정말이야?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3개월 됐대. 두 사람은 행복해했지만 시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튿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장 회장이 젓가락을 놓고 준혁을 봤습니다. 민서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축하해야겠네. 그래, 축하한다. 근데 갑자기네. 정말 축하드려요, 형. 준호도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애 낳는다고 집안 형편이 바뀌는 건 아니죠? 장 회장이 민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몇 개월 됐다고? 3개월 됐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입덧이 심하겠네. 네, 조금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갑자기 민서가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서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가려 했지만 장 회장이 말렸습니다. 냅둬라. 그냥 입덧이야. 그냥이 아니라 힘든 거예요. 잠시 후 민서가 돌아왔지만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괜찮니?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숨 좀 돌리면 돼. 응, 괜찮아. 민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또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계속 이럴 거야? 야, 사람 아픈데 말투가 그게 뭐야? 준호야. 준혁이 경고했지만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밥 먹는데 저러면 어떡해요? 내가 밥이 더 중요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 준혁이 준호를 달랬지만 준호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참 웃기네.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웃기다는 거야?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수로 세탁기만 딸랑 하나 해온 주제의 유세는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세가 아니라 몸이 힘든 거야. 내가 사람 마음이 없니? 민서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 회장은 말리지 않고 팔짱을 끼며 지켜봤습니다. 그래, 준호 말이 맞지. 꼴 보기 싫다. 준호야, 그만해. 준혁이 벌떡 일어났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면 다 말해도 돼? 임신한 사람한테? 준호가 민서에게 다가서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돈으로 애는 왜 가져? 우리 보고 키우라고? 누가 너한테 키워달래? 내가 뭔데 큰 소리야. 준호야. 준혁이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가 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의 손이 민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큰 소리와 함께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민서가 뺨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여보배 배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며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너가 뭘 한 거야? 너 미쳤어? 임신한 사람을 때려. 민서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영애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뺨에서 흐르는 피를 본 순간 영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을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애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했니? 영애가 천억 빌딩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영애가 주먹을 꽉 쥐고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영애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장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요. 장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영애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야 합니다. 영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안 만나면 내일은 더 큰일 납니다.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영애 씨? 웬일로 여기까지? 장 회장이 짐짓 놀라는 척했습니다. 웬일은 무슨, 집안이 뒤집히게 생겼는데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애가 장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위로 올라가자. 장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최고층 사장실에 들어서자 장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앉을 마음 없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영애가 자리에 앉지 않고 장 회장 앞에 섰습니다. 장 회장이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뭔 일로 왔는지 말해봐. 준호가 민서에게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게 해주세요. 영애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준호가 뭘 잘못했다고? 임신한 민서를 때렸잖아요. 뺨에서 피까지 났는데. 아, 그거. 장 회장이 손을 흔들며 시시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내 딸이 예민하게 굴어서 일어난 일이야. 예민하게 굴었다고요? 영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뺨에서 피가 났는데 예민이요? 입덧하는 사람 앞에서 밥 먹기 힘들잖아. 준호도 짜증날 만했어. 장 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못 때렸다고? 그냥 살짝 손이 닿은 거지. 장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짝 손이 닿았다고요? 뺨에서 피가 났는데요. 영애가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이 어디가 살짝입니까? 장 회장이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거면 충분하지? 봉투에서 돈다발이 삐져나왔습니다. 영애가 봉투를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해? 이미 일어난 일인데. 장 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죄가 없어집니까? 영애가 봉투를 집어들어 찢어버렸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장실 곳곳으로 날렸습니다. 장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내 딸 피값을 이걸로 막겠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가 필요해요. 영애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 우리 준호가 너희한테 왜 사과를 해? 장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죠. 잘못? 준호가 뭘 잘못했어? 장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한 사람을 때린 게 잘못이 아니에요? 내 딸이 거슬리게 굴어서 그런 거야. 거슬리면 사람을 때립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영애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거슬리게 굴었다고요? 입덧하는 게 거슬려요? 그래, 거슬려. 밥 먹는데 토하고 난리치면 거슬리지. 장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애가 장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우한테 벌을 주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딸이 쓰러졌는데도 벌이 싫다고요? 장 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벌, 우리 준우한테 벌을 달라고? 네. 누가? 너가? 장 회장이 영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깔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준우한테 벌을 달라고 해? 장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준우가 잘못했으니까요. 영애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확실히 해주지. 장 회장이 영애를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빌딩 상속자를 준호로 정했어. 영애가 깜짝 놀라며 장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준혁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줘. 장 회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끝장내 줄 거야. 영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못 알아들었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장 회장이 영애에게 다가서며 위협했습니다. 끝장이라니요. 사람한테 그런 말을. 준혁이도 내 손자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생아 새끼가 무슨 손자야? 장 회장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같은 거지 가족이 우리 집에 빌부터 살려고 하지 마. 영애가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말 지금도 취소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아? 장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 빌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0억이야, 1,000억. 그런 게 뭐가 대수라고. 대수? 이 돈의 힘을 모르나 봐? 장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영애가 장 회장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돈이면 다 돼. 너 같은 건 돈으로 충분히 짓밟을 수 있어. 장 회장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뭘 알겠다는 거야? 장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영애가 돌아서서 사장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 어디가? 장 회장이 소리쳤지만 영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영애의 눈에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영애가 다시 한번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1,000억 빌딩이라. 영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빌딩을 무너뜨리는 게 유일한 복수구나. 집에 돌아온 영애가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들어오세요. 민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뺨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애가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프지? 괜찮아요, 엄마. 민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니? 이 상처를 보면. 영애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서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댁에 갔다 왔어. 시댁에요? 왜요? 민서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영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 하긴. 더 모욕했지. 사과는커녕 너희를 더 괴롭히겠다고 하더라. 민서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참고 살아요. 참고 살자고. 너 맞고도 참고, 참고 살라고. 내가 왜 참아야 해? 영애가 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시댁은 너무 힘이 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애가 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엄마를 믿어라. 엄마가 모든 고통을 끝내고 내가 당당하게 손주를 낳을 수 있게 해줄게. 영애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영애가 책상에 앉아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재산 1000억 빌딩 준호 상속자로 지정 준영 배제 영애가 펜을 놓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1000억 빌딩. 그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일까? 영애가 시내 대형 로펌 건물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한국 최고 변호사 사무소라는 글자를 보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변호사라. 영애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때 로펌 건물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영애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정훈 오빠? 오빠 맞아? 진짜 오빠야? 남자가 영애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영애야? 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영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영애가 믿기 어렵다는 듯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나야. 영애야.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뭘 해? 여기서 일하고 있어. 정훈이 로펌 건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들어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라고? 응, 20년 넘게 했어. 정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우와. 오빠가 이런 큰 회사에서. 영애가 감탄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해? 혹시 무슨 일 있어?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애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이 다 말해. 영애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어. 정훈이 영애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영애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민서가 왜? 무슨 일 있어? 정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시동생에게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임신한 민서를 때렸다고? 정훈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응, 뺨에서 피까지 났어. 영애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야? 지금 당장 가자. 그놈들이 감히. 정훈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런데 시댁이 너무 힘이 세. 10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 영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억 빌딩? 정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 회장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해. 영애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훈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 회장, 1000억 빌딩. 오빠도 들어봤어? 아니, 그런데 뭔가 이상해. 정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영애가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으로 1000억짜리 빌딩이면 엄청난 거야. 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모르겠어. 원래 부자였나 봐. 영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애야, 세상에 그냥 생긴 돈은 없어. 정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깨끗한 돈인지부터 봐야 한다는 뜻이야. 그 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정훈이 영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애가 눈을 크게 뜨며 정훈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확인해 볼게.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영애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민서는 내 조카야.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임신한 조카를 때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영애가 오빠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영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애야, 큰일 났어. 큰일? 또 무슨 일이야,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영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정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영애가 급하게 로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장 회장 빌딩 관련 서류들이야. 정훈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내 인맥을 동원했지. 그런데 정말 대박이야. 정훈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영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영애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간단히 말하면 이 빌딩이 불법으로 취득된 거야. 정훈이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응, 가짜 증여 서류와 차명거래 투성이야. 정훈이 여러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애가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빌딩을 당장 빼앗을 수는 없어도 관리권은 뺏을 수 있어. 정훈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관리권? 그 빌딩을 운영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권리 말이야. 정훈이 영애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장 회장이 빌딩에서 쫓겨나는 거야? 영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법원의 관리인 해임 소송을 내면 돼. 정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영애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내가 20년 동안 이런 일만 했어. 절대 질 수 없어. 정훈이 영애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이야? 영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잖아. 영애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애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쌓은 재산을 바로잡는 일이야. 영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영애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영애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팀이야. 그래, 우리 딸부터 지키자. 응, 오빠. 영애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장 회장의 1000억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정훈이 캘린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자. 뭘 해야 해? 장 회장의 빌딩 수익 관련 회계 자료를 모아야 해. 정훈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애가 준혁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애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민서와 이혼해라. 준혁이 깜짝 놀라며 영애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해. 영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없어? 민서가 맞은 것도 모자라서? 영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화만 나면 뭐해? 민서 뺨에 피가 났어. 그걸 봤는데도? 그럼 이혼하자. 그게 아니에요. 준혁이 영애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뭘 믿으라고? 영애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와? 내가 뭘 어떻게? 너가 어떻게 도와? 저는 그 집 내부 사람이잖아요.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애가 준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니, 저 그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스파이가 되겠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파이라니? 말은 거창해도 서류랑 돈 흐름, 그거 제가 볼 수 있어요. 장 회장이 숨기고 있는 정보들을 빼내겠어요. 준혁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영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걸 구할 수 있어? 저한테 맡기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서 오히려 경계를 안 해요. 제가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장 회장이 믿고 맡기는 일들이 있어요. 영애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들? 회계 정리요. 서류 정리요. 도장 찍을 자료도 제가 들여다봐요. 회계 정리, 서류 보관, 그런 것들이요. 준혁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빌딩 관련 서류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네. 빌딩 수익 장부도요. 월세 들어온 것, 빠져나간 것. 네, 저한테 정리하라고 주거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 중요한 걸? 중요한 줄도 몰라요. 저를 사생아 취급하니까 제가 뭘 하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장 회장이 저를 완전히 무시해서 그래요.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생아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여기는 거죠. 영애가 준혁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영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죠. 민서가 맞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도 아니죠.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 집안이 싫어졌어요. 준혁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민서 데려갔을 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민서를 처음 데려갔을 때부터요. 준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민서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영애가 준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진짜로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겠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영애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구했어요. 뭘 구했어? 얼굴이 왜 그래? 숨이 차? 이게 뭐야? 영애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장 회장 빌딩 관련 회계 장부 사본이에요. 영애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어머니, 장 회장이 저한테 던지듯이 줬어요. 이거나 정리해, 이런 식으로요. 장 회장이 정리하라고 줬거든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들키면 큰일인데 괜찮겠니? 혹시 들키지는 않았어? 영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라서 의심하지 않아요. 준혁이 안심시켰습니다. 영애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저도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많아요. 들어온 돈이 또 다른 데로 나가요. 정훈 삼촌께 보여드려야 해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오빠한테 가져가자. 영애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야. 대박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빠 말 좀 쉽게 해. 뭐가 대박이야? 영애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 좀 봐. 정훈이 서류 한 장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여기 수익금 일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이름만 있는 회사야. 실체 없는 회사. 유령 회사야. 세금을 안 내려고 만든 가짜 회사. 영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장 회장이 세금을 안 낸 거야? 안 낸 정도가 아니야. 숨긴 거야. 빼돌린 거야. 그뿐만 아니야. 횡령도 했어. 정훈이 더욱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빌딩 관리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소송을 내요? 영애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내일. 정훈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 회장이 대응할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래. 숨 돌릴 틈도 주지 마.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며칠 후 장 회장의 사무실에 법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장 회장님, 소송장 송달 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장? 이게 뭐야? 소송장을 읽어보던 장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빌딩 관리인 해임 소송이라고? 누가 감히? 장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고가 나영애라고? 네, 맞습니다. 법원 직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이 소송장을 바닥에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 다 불러. 한 명도 빠짐없이.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당장 변호사들을 모아. 지금 당장. 장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장 회장이 영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애야, 지금 당장 소송을 취하해. 취하? 웃기지 마세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너 정말 죽고 싶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협박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영애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장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야. 영애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영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이제야 숨을 쉬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영애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돈에 굴복하지 않겠어. 법원 제3법정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애가 정훈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장 회장과 준호가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영애를 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영애, 너 끝이야.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애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안심시켰습니다. 숨 크게 쉬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원고 측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장 회장 측의 빌딩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왜 저런 말이 나와요? 특히 수익금 유용과 세금 포탈 의혹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영애가 정훈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애를 격려했습니다. 맞지? 이제 시작이야. 또한 증인 강준혁 씨의 증언을 통해 내부 비리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준혁이 증인석에서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이 준혁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형을 향해 배신자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형, 너 미쳤어? 내가 우리를 팔아?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장 회장의 관리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장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이 빌딩을 어떻게 굴렸는데.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호통쳤습니다. 장 회장이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나영애 씨와 강준혁 씨를 임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영애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정훈을 봤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영애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끝까지 버텼잖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정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은 가만히 안 있어. 더 지독해질 거야. 판결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장 회장이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이 재판 다 짜고 친 거야. 항소할 계획이신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끝까지 싸울 거야. 장 회장이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더 좋아요. 절대 질 수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장난치지 마요. 그럼 빌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 빌딩이야. 누구도 못 빼앗아. 장 회장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나 장 회장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때 영애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영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승소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 기뻐요. 영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은 저쪽이 했으니까요. 빌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겠습니다. 영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애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는 끝까지 못 살아남아. 장 회장이 소리치며 차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애가 법원 집행관과 함께 빌딩 앞에 섰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애가 집행관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판결문대로 집행해 주세요. 오늘은 미루지 말아주세요. 오늘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 일행이 빌딩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영애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빌딩의 관리인입니다. 영애가 판결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보이죠?
법원 판결입니다. 집행관이 경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님은 아세요? 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면 지금 알게 해드리죠. 곧 알게 될 겁니다. 영애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행관과 영애가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 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뭘 해? 야, 나가. 당장 나가. 퇴거 집행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집행관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퇴거라고? 내가 왜 내 빌딩에서 나가야 해? 장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쫓겨난대. 장 회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우리 빌딩인데.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영애가 장 회장과 준호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30분 안에 개인 물건을 정리해서 나가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오늘 끝납니다. 뭐라고? 장 회장이 영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집행관이 막았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곧 경비원들이 올라와서 장 회장과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내 빌딩에서 쫓겨나다니. 장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굴렸는데 누가 감히. 준호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나 진짜 무서워요. 항소심에서 뒤집어 놓을 거야. 장 회장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그래, 준호야. 이를 가라. 기회는 다시 온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영애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임신한 딸을 때린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뺨에서 흐르던 피가 생각났습니다. 영애의 마음속에서 복수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는 장 회장과 준호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장 회장이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항소 계획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항소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절대 안 져. 끝까지 간다. 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카메라 치워요. 다 꺼져요. 내 빌딩을 저런 거지년한테 빼앗기다니. 장 회장이 영애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똑똑히 보자. 끝난 거 아니야. 영애가 빌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억 빌딩의 새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훈이 옆에서 영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속이 좀 내려가. 이제야. 시원해. 영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장 회장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을 거야. 정훈이 빌딩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럼 그것도 찾아내자. 끝까지 가자. 다시는 우리 딸 못 건드리게. 두 사람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애의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빌딩에서 쫓겨난 지 사흘 만에 영애에게 법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영애가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소송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애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또야? 또. 정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오빠, 나 지금 손이 떨려. 진짜야. 왜? 무슨 일이야? 정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송장이 한가득 왔어. 몇 개나? 5개야. 5개. 이 사람들 미쳤나 봐.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하네.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송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사기죄, 명예훼손죄, 재산권 침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뭘 속였다고. 장 회장이 완전히 발광했구나. 정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 당장 사무실로 와. 하나씩 대응해야 해. 걱정 마. 종이로 겁주는 거야. 우리가 더 단단히 가면 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장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가족이 폐륜적인 짓을 했습니다. 장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도 배신하고 남의 재산을 탈취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울고 있네, 울어. 영애가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희는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속여서 빌딩을 빼앗아 갔어요. 형이 속였다고요? 당신들이 먼저 사람을 때렸잖아.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1,000억 원이 넘어요. 장 회장이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준호가 눈물을 짜며 연기했습니다. 거지가 됐대. 웃기고 있네. 너희가 만든 일이다. 영애가 TV를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영애가 법원 앞에서 정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급하게 뛰어와 영애에게 말했습니다. 영애야, 준호가 또 고발했어. 또요? 아니, 저 집은 고발이 밥이야? 숨쉬듯이 하네. 이번엔 형사 고발이야. 정훈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형사 고발이라니? 사기죄로 고발했어. 정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아니, 사람을 감옥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해? 영애가 몸을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나 감옥 가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돼. 정훈이 영애를 일으켜 세우며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잖아. 서류는 거짓말 안 해. 걱정 마. 그래도 무서워. 영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꽉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무서우면 더 붙어 있어. 혼자 두지 않아. 법정에서 나온 후 영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영애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언제부터야? 왜 말을 이제 해? 준혁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지럽다고? 언제부터? 지난주부터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 준혁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가자. 미루면 안 돼. 영애가 준혁의 이마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겠어요. 그렇게 못 먹어서 버티겠니? 민서가 방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며칠째 저런 것 같아요. 민서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영애가 민서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님도 힘든데 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걱정은 같이 하는 거야. 숨기면 더 큰일 나. 민서가 미안해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무슨 검사요? 위험한 건 아니죠? 선생님, 말 좀 해주세요. 영애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혈액 검사, 뇌 촬영 등 여러 가지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영애와 준혁을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귀병으로 보입니다. 희귀병이요? 희귀병이 뭐예요? 치료는 돼요? 제발이요. 영애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치료가 까다로운 병이에요. 준혁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선생님, 죽는 병인가요? 저 민서랑 아기 지켜야 하는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사가 위로하며 설명했습니다. 영애가 눈물을 흘리며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치료하면 된다. 너 절대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장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희귀병에 걸렸다며? 네, 들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야. 장 회장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네. 무슨 기회요? 병든 놈이 빌딩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장 회장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걸 소송에서 써먹으면 돼. 아, 관리인 자격 박탈로. 준호가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똑똑해요. 그래. 약한 데를 치는 거야. 그게 세상이지. 며칠 후 영애가 집에서 준혁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내가 아픈 게 죄냐? 뭐가 죄송해? 영애가 준혁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빨리 나아야지. 영애가 준혁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애야, 또 소송이 추가됐어. 또요? 아, 또야?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영애가 지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회장이 준혁의 병을 빌미로 관리인 자격 박탈 소송을 냈어. 그런 걸로도 소송을 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병을 들먹이냐. 영애가 분노했습니다. 정말 지독한 할멈이야. 정훈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영애가 준혁을 돌보면서 동시에 모든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법원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애가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측에서 제출한 반박 자료를 보던 중이었죠. 갑자기 영애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이 회사 어디서 많이 본 이름 같은데? 서류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애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빌딩 수익과는 별개로 거액의 돈이 움직인 기록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이 금액이 이쪽으로 왜 가? 영애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찾아봤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숨겨진 돈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거야, 이거였어. 영애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너희 숨통. 장 회장의 진짜 약점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애가 밤늦게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병실을 오가며 틈틈이 장 회장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죠. 피곤에 지친 눈으로 회계 장부를 넘기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여기는 빌딩 수익이 아닌데 돈이 너무 커. 빌딩 수익과 전혀 다른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영애가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숨긴 돈이야. 아니면 더 큰 문제야. 영애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장 회장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애가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당장 와야 해. 지금 바로야.
늦으면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정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박 터졌어. 진짜 대박. 오빠, 이번 건 장난 아니야. 영애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이 급하게 영애 집으로 왔습니다. 영애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정훈이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장 회장의 비밀 계좌야. 이 번호들 다 숨겨둔 돈이야. 규모가 말도 안 돼. 영애가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정훈이 숫자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이 정도면 판이 달라진다. 응, 수천억이 숨겨져 있어. 영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소리쳤습니다. 영애야,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이건 너무 커. 그럼 뭐야?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있어. 여기 지출 항목 봐. 자물쇠로 포장해놨지만 냄새가 나. 정훈이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장 회장은 완전히 끝이야. 정말 끝낼 수 있어? 당연하지. 이건 형사사건이야. 이건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움직이는 거야. 정훈이 당장 움직이자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검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해. 영애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인다. 이틀 후 검찰청에서 장 회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검사가 비자금 장부를 펼쳐놓고 장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계좌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죠?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회장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건가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묵비로 끝날 것 같나요, 회장님? 준호가 조사실 밖에서 불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안 나오셔? 변호사가 준호를 달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처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장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합니다. 뭐라고요? 장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을, 내 계좌를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이동을 금지합니다. 장 회장이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함정이야. 그날 저녁 장 회장이 영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애야, 만나자. 이제 와서요? 장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영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전화로 울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싫어요. 영애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장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사과가 그렇게 쉬웠으면 그날 왜 안 했어요? 영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결국 영애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장 회장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이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영애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우리 딸 뺨부터 떠올려 보세요. 장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영애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소송을 취하할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서류로 가져오세요. 장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영애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막을 힘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막았겠죠. 장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합의해주자.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장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일어서세요. 보기 민망해요. 영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한테도 사과할게. 준호도 사과하게 할게. 지금 준호가 사과할 마음이 있긴 해요. 장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영애가 장 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장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편 병원에서 준혁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영애와 민서가 동시에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진짜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네, 정말입니다.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 영애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바람에 다 힘들었는데 죄송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영애가 준혁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남편을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아기 걱정 덜어도 돼. 응,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준혁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영애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잘 돌볼게요. 무리하면 안 돼요. 이젠 우리 가족 몸부터 챙깁시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정훈이 영애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애야, 대승리야. 오빠 말해. 빨리 말해. 뭐가 어떻게 됐어? 영애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장 회장의 모든 불법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라고 했어. 정훈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정말? 이제 끝난 거야? 진짜로? 영애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완전한 승리야. 그럼 장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야. 준호도 마찬가지고.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영애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숨쉰다. 집에 돌아온 영애가 준혁과 민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정말요? 민서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응, 장 회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처벌받을 거야. 준혁이 영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끝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야. 영애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애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탁기 한 대에서 시작된 모욕이 결국 정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민서와 손주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무서운 사람 없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다음 날 영애가 천억 빌딩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애가 책상 위에 놓인 빌딩 소유권 증서를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훈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영애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빠, 이 빌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이제 완전히 내 거야. 정훈이 영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원하면 팔아도 되고 그냥 쥐고 있어도 돼. 그런데 나는 이런 큰 건물이 필요 없어. 영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끌어안고 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럼 팔아? 팔기도 마음이 이상해. 돈은 많아져도 속이 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 팔기도 아깝고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영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마음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기부할 생각이야? 응. 나도 그 생각이 자꾸 들어. 응, 그런 생각이 들어. 영애가 일어나서 창가로 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정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혼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재단은 어떨까? 영애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야. 멋있긴. 난 그냥 억울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 너무 거창한 건 아니야? 영애가 불안해했습니다. 전혀.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정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틀 후 영애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영애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영애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딩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재단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영애 이사장님, 정말 전부 기부하시는 겁니까? 미혼모와 아동을 위한 재단입니다. 영애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엄마들, 아이들 손 내밀 곳 없는 사람들 돕겠습니다. 기부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영애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 이름은 무엇으로 정하실 건가요? 이름은요? 혹시 이미 정하셨어요? 나영의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영애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창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빌딩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나영의 재단 빌딩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영애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와 준혁이 옆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민서가 영애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니까 기분 좋네. 영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끝까지 같이 할게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영의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영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미혼모인데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애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혼자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영애가 아기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밥 굶는 일 없게, 잠자리 걱정 없게 우리가 같이 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나영의 재단 빌딩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애가 이사장실에 앉아 재단 운영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와 영애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50 가족을 더 도왔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영희가 보고서를 덮으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내 건강은 어때? 완전히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어머니 걱정 안 드려요. 준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새 살배기 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영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녀가 왔구나. 영애가 아이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엄마, 우리 지민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뭘로?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고요. 역시 우리 지민이야. 영애가 아이를 안으며 뽀뽀했습니다. 나눠 먹는 게 제일 큰 칭찬이지. 지민이가 영애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 그림에는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아니? 왜요?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고야. 영애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맞고 살지 마.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마. 그날 저녁 영애가 혼자 사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시집갈 때 가져간 세탁기 사진이었습니다. 영애가 사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탁기 한 대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됐네. 영애가 중얼거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훈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영애야, 아직도 이래? 오빠, 나 아직도 마음이 막 이상해. 오빠,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영애가 사진을 정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 혼수로 해간 세탁기야. 영애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탁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지.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때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는데 영애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당할 줄도 몰랐고 나는 그동안 왜 참았나 싶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 정훈이 영애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영애야. 영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는 누가 돈으로 윽박질러도 안 무서워. 그래야지.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정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도 행복하고 지민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영애가 뿌듯해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기쁨이야. 정훈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돈으로 못 사. 영애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세탁기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야. 정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애가 일어나서 빌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영애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겠어. 내 딸한테 했던 말 지킬 거야. 당연하지. 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정훈이 영애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영애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기 한 대에서 시작된 굴욕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영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영애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기 한 대에서 시작된 모욕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영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영애처럼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애가 빌딩을 공익재단으로 기부한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